그 지난번에 저희 상담했던 걸로 그거 진짜 너무 예상 밖으로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나 댓글 다 읽었어요. 진짜요? 댓글이 정말 좋던데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 댓글을 보면서 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사람들이 누군가 진짜 대화를 할 상대를 갈구하는구나. 마음의 갈증이 심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좋은 댓글도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뭐가 인상적이었어요? 인생 선배의 지혜를 나눠주는 컨텐츠라고 너무 좋다고 하시고 맞아. 네. 딱 자기 맘과 같은 말을 해주신다고 스토리가 되는 느낌이래요. 아. 동치미 한 사발 마신 느낌? 어. 사이다라는 의견이 되게 아. 많았어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 난 이런 마음이었거든. 정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이 작가님 그 목소리가 너무 젊어서 53세이면서 목소리가 젊으니까 댓글에 그게 있잖아. 연기를 하려면 깜짝 놀라 충격받았어. 그럼 우리가 뭐 조작했다. 저희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그런 거 하게 보이진 않으시죠? 절대 안 해요. 근데 네. 작가님이 그 댓글 보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진짜? 어려 보인다고 해서. 원래 인간의 노화 중에 목소리 노화가 제일 늦어요. 많은 분들이 목소리도 노화하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데 성악 막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목소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83세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목소리가 정말 고우셨어요. 목소리 젊은 작가님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음, 그거 방송 나가고 나서 음. 제가 이제 선배님하고 일을 한다는 걸 아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네. 옛날 같이 일했던 네, 네. 동료들이 막 저한테 어. 응원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이제 막 상담하다 이렇게 왈칵했잖아요. 어. 그랬더니. 그리고 댓글 중에도 선배님 음. 본인 그 질문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혹시 맞아요. 인상적인 댓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장 인상적인 건 워낙 내용이 강렬해서 그 직장 상사의 불륜을 알게 됐는데 상사의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되느냐는 걸 고민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을 보고서 진짜 좀 고민이 되시겠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어떻게 달지? 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 올리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10만 곧 되잖아요. 되겠죠, 곧? 10만 곧 되면 라이브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뭐 이렇게 제작할 때 막 무슨 대본 만들어서 막 이렇게 구성하고 짜여져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끼는 분들과 Q&A. 진짜 대화하고 사실 Q&A면 질문을 하시고 저는 대답하면 제가 약간 뭘 더 아는 것처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시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끔 네. 속 답답할 때 진짜 말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말 상대 대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연말인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자 뭐 이런 걸 하면서 넌 언제 네가 좋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어. 약간 스몰 토크처럼 어. 야 너는 네가 언제 좋니? 나는 네가 언제 좋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선배님하고 나눠보면 선배님도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그거 굉장히 가져왔어요. 좋네요. 넌 언제 네가 싫니? 부정적인 것보다 언제 넌 네가 좋아? 훨씬 난데?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갔어? 목소리 젊은 작가님은 언제 본인이 좋으세요? 저는 엄청 사소한데요. 어. 제가 손수건을 갖고 다니거든요. 면 손수건? 네네. 지금도 있어요? 네네. 오. 근데 저는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제가 좋아요. 오. 뭐 물론 뭐 어딜 가나 요즘 뭐 손 닦을 수 있는 뭐 기계도 있고 맞아요. 휴지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제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그리고 뭐 땀날 때도 닦고 뭐 흘렸을 때도 닦고 그리고 그걸 빨아서 널었을 때 기분이 무척 좋아요. 오, 그래서- 굉장히 여성적이다. 그렇지 않은데. 오. 아니 그 부분은 그래요. 요즘은 손수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내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퇴근 시간이 제가 7시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 이제 10시 아, 출근이라 네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치를 안 봐요? 7시 땡 되면 어.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쿨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님에게 인사를 딱 드리고 바로 칼퇴를 하는데 그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변호사 같다. 네. 그런 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PD님은? 저는 상사가 뭐라 해도
왜 이렇게 상사 눈치를 봐? 그 뭐라 한 거가 한 하루 이틀이 안 가요.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마음에 그런- 담아두지 않는구나. 네. 그 순간은 그냥 그 순간일 뿐. 그것도 좋다. 그러면 반대로 남들이 나를 화나게 해도 뒤끝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끝? 그리고 그냥 뭐 음. 어차피 모든 사람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냥 넘어가려고 어, 노력하는 어. 편이에요. 이 모든 말의 대상이 되는.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화가 가끔 너무 날 때 어. 법카로 어. 좀 비싼 밥을 맞습니다. 최근에 먹은 것 중에 가장 비싼 밥의 종류가 뭐였어요? 주말에 나와서 초밥 먹었습니다. 초밥 먹었대. 잘했다. 잘했다. 대장 PD는 어떨 때 내가 좋으세요? 자신감이 항상 있는 제가 좋은데 그게 젊었을 때의 자신감과 지금 제 나이의 자신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맞아요. 때는 내가 안 해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이라면 지금은 내가 이만큼 잘 해왔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이 있는 제가 사실 지금 지금의 자신감이 더 중요하죠. 나이 들어서 자신감 없어지면 그건 좀 힘들다.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젊었을 때 많이 애써야 되는 것 같아. 어깨에 힘 빠져요. 나이 들어서 자신감 없으면. 선배님은 언제 선배님이 좋으세요? 거울 볼 나는- 때마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날 자꾸 그렇게 만들지 마. 나 절대 안 그래. 난 이럴 때 좋아요. 내가 운동할 때. 나 진짜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동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나의 게으름을 이겨내서 운동하고 있는 나. 땀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운동 시작해서 한 10분은 정말 죽을 듯이 싫어요. 그냥 집에 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 근데 10분만 지나서 땀이 나기 시작해서 그럼 그때부터 막 강도도 높이고 속도도 높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순간. 그때 기특하다. 그때 좋아요. 이거 말해도 되나? 나는 운동하면서 영어 단어로 외워요. 헐. 친구 약간 재수없다. 그런 거 아닌가 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가장 좋은 예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뇌를 뭔가를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뇌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뇌에 부피가 쪼그라들면 그때부터 노하고 병이 나는 건데 이 내가 쓰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뇌의 부피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운동은 내 몸을 건강하게,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내 뇌는 블루투스 끼고 영어 단어를 틀어놔요. 일타쌍피. 일타쌍피. 치매 예방에 원래 제일 좋은 건 외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소설 쓰고 이러는 거. 왜냐하면 소설은 머릿속에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글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막 구조, 이 캐릭터 막 이런 거를 막 집짓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 쓰는 글짓기 이런 게 굉장히 좋대요. 소설을 쓰려고 하는 큰 이유기도 하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린사이드 저는 그 프리뷰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파일을 정리하다가 왕가위 감독이랑 네네네. 인터뷰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음. 프리뷰를. 근데 선배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뭐를 잘했다고? 영어를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를? 네. 그런데 또 여기서 한번 내가 그 나를 이제 한 번은 변호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한국에서만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당연히 못하죠.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정도? 그런데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발음이 네이티브겠어. 그런데 또 그거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영어로 했냐면 영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영어로 해야 인터뷰가 돼요. 통역이 끼는 순간 인터뷰도 안 돼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때부터. 그렇죠. 이게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통역이 끼는 순간 대화의 흐름은 싹 없어요. 준비한 질문, 그에 따른 답변, 끝. 그 아무런 소통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한 게 음.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잖아요. 손수건 갖고 다니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고 초밥 사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난 이럴 때 내가 싫어. 이걸 자꾸 싫은 걸 묵상하는 것보다 난 이럴 때 내가 좋아. 그러면 그게 강화되잖아요. 더 좋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지겹도록 많이 듣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내가 좋아지고 어쨌든 자기가 있는 게 자기 혐오보다는 낫죠. 자기를 싫어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스스로 나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게 성인 2명 중에 1명이래요. 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많이 보면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 이게 쫙 나열돼 있어요.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신뢰한다,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전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평가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내가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였어요. 과거에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너무 이상적인데요. 그 항목에서 내가 딱 걸린 거지. 나 과거 후회하고 미래 불안한데?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후회하지 않을까? 미래를 불안하지 않는다. 그런 성격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책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많지만 난 하나는 분명하게 이거 같아. 항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나거나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흔들리죠. 어떨 때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상황을 만들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컨텐츠를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의 컨텐츠를 뭐하러 만들어요? 자꾸 긍정의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심리학의 전공서들도 막 들춰보고 했어요. 자존감은 도대체 언제 시작된 말이야? 찾아보니까 처음 쓴 사람이 의사이면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한 개념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자존감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을 만들면서 이제 써오다가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확산됐잖아요. 자존감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 그다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이게 자존감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자존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요, 학자들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첫 단계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첫 걸음이다. 약간 말장난 같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자존감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건 건강한 자존감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존감만 너무 비대해지면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 또는 더 넘어가면 착각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철저히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내가 잘 점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아 존중감이 제일 낮아질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SNS 등에서 나의 지인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을 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취업 준비생일 때. 그건 좀 슬펐어요. 입시 위주의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잘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대로,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대로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준생일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다음 세 번째가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것도 사실 가슴 아픈 거죠. 사실 이제 자녀들이 크고 나서 취업이 안 되면 부모님들이 한숨 더 쉬실 거고, 또 당장 경제적인 게 어렵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때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얽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와 정비례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연애 아예 시작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챙겨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면 다른 문제들도 따라서 해결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의 첫 발자국도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느냐. 나의 자존감을 가장 낮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은 스스로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가분들이랑 이렇게 PD분들이랑 얘기했던 나는 이럴 때 내가 좋다. 이것도 사실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권유되는 게 목표를 세워봐라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크게 세우지 말고 작게 세워봐라. 왜? 내가 쉽게 성취할 수 있게. 작은 성취감을 하나 느끼고 나면 그 다음. 그럼 조금 더 큰 성취감. 그럼 또 다음. 그러다 보면 언젠간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허들 넘기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전 허들 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5번을 실패하다가 넘었어도 내가 한 번만 그걸 뛰어넘으면 난 1m 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내 자존감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난 이런 내가 좋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는 내가 좋아. 난 오늘 그래도 10분 정도 운동을 했나? 나는 오늘 허들 넘기 1m를 했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존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너무 듣지 말고 내 스스로 사실은 나한테는 내가 제일 좋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한번 난 이럴 때 내가 좋아. 이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댓글창에 난 이럴 때 내가 좋아 많이 보내주세요. 저도 보고 배울게요. 오늘은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다음엔 또 뭘 생각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